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코로나의 재유행이 심상치 않은데요. 아는 병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물며 암이라면 어떨까요? 자, 인사드릴게요. 신은택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병원장 신은택입니다. 자, 이 원장님 말씀대로 나았다고 생각한 질환의 재발 또는 그 질환이 다른 부위까지 세력을 넓혀 나간다면 이 부분은 아마 암 환자분들에게 가장 큰 화두일 겁니다. 바로 암의 재발과 전이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암의 재발 전이 듣기만 해도 묵직한 느낌인데요. 아마도 암 환우분들이 가장 듣기 두려워하는 말일 테고 늘상 그 스트레스 안에서 지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야 공기 속에 계속 그 유발인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니까 재감염이 반복되는 거다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바이러스 감염도 아닌 암이 왜 자꾸 재발될까요? 우선 암의 재발이란 암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치료, 즉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 등을 통해서 암을 없앴다고 생각했는데 당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작은 암세포들이 숨어 있다가 다시 커져서 발견되는 경우를 말할 겁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보이지 않는 작은 암세포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재발은 초기에 원래 치료했던 부분에 생기는 경우를 국소재발이라고 하고요. 재발이 되면서 다시 치료했던 암이 다른 기관이나 장기에서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원격재발 또는 전신재발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이는 뭘까요? 전이는 하나의 장기에 발생한 암이 다른 기관과 장기로 이동한 것을 말하죠. 보통 림프관이나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이 대표적인 전이의 경로고요. 또 파종성 전이라고 해서 암세포가 복강이나 흉곽 내로 흩어져서 퍼지는 방식의 전이도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전이가 잘 일어나는 암이 따로 있죠. 혈액암이나 폐암이나 간암, 유방암 등이 상대적으로 전이가 잘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진행 속도가 다른 암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려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암종이든 처음 발견하셨을 때 병기가 높아서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면 전이에 대한 위험이 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등의 표준 치료를 잘 마무리하신 한우분들의 경우에 재발의 우려 때문에 보통 3에서 6개월에 한 번 정도 외래 치료를 통해서 혈액 검사나 영상 진단 등을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잖아요. 자, 보통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암종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종양 표지자 검사를 포함한 혈액 검사, 그리고 CT 등의 영상 진단, 그리고 해기학 검사, 또 소화기 암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 등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암의 재발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암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표준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 2년에서 한 5년 정도 동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 동안에는 주기적인 검사를 통한 확인, 그리고 몸이 보내는 여러 가지 이제 사인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하는 그런 이제 시기인 거죠. 일례로 대장암의 경우를 보면 전체 재발 환자의 95%는 5년 이내에 발생을 하게 되고 특히나 70~80%는 표준 치료 종료한 다음에 2년 내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 원장님은 암이 재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앞서 살짝 언급했지만 치료를 해서 암세포를 제거하긴 했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암 세포들이 다시 자라나기 때문이다. 이거 아닌가요? 네.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봅니다. 암에 한 번도 걸리지 않은 사람과 네. 암 진단을 받고 치료하셨던 분과 어느 분이 암 재발 위험이 높을까요? 그야 당연히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셨던 분이 위험률이 더 높겠죠.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저희들이 암의 재발이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핵심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암의 재발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암 줄기세포, 즉 미세암이 다시 분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암이 처음 생길 때와 마찬가지로 그 재발의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크기로 분화하기 전까지는 아주 느리게 분화를 하게 마련이죠. 이유는 신생혈관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주로 확산에 의해서 영양 공급을 받게 되기 때문이고 이 시기에는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비교적 손쉽게 살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 환우분들은 이미 면역 감시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였기 때문에 암이 생긴 거였죠.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 등과 같이 몸을 상하게 하는 표준 치료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면역 감시 시스템은 붕괴 상태를 지나서 네. 아마도 고갈 내지는 거의 제로 베이스 상태로까지 떨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표준 치료 후에 2년에서 5년 사이가
재발의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재발의 위험을 막는 관건은 바로 면역 감시 시스템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면역 감시 시스템의 회복, 결국 한방이든 양방이든 면역 치료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표준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 병원의 입원이나 또 외래 치료를 통해서 면역 치료를 잘 받으시던 분들이 어느 정도 몸이 이제 회복이 되고 나니까 면역 치료를 소홀히 하시는 경우입니다. 특히 초기 암이나 갑상선 암과 같이 비교적 위험도를 낮게 여기시는 그런 암의 경우에 그런 경향이 더 많으신데요. 아무리 병기가 낮고 부분적인 암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감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면역 상태가 정상화 되기까지는 최소 2년 정도는 받으셨던 면역 치료를 잘 유지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네, 원장님 말씀대로 암의 재발이 2년에서 5년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면역 감시 시스템을 복구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저라면 내 면역 감시 시스템이 어느 정도 건강한지 꼭 검사로 확인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도 현재 면역 상태의 정도를 여러 가지 검사와 평가를 통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암이라는 질환의 특성상 가능하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보다 조금 더 좋은 수준으로 잘 유지할 때 재발이 됐든 전이가 됐든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니라고 그저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 잘 자고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그건 너무 무책임한 그런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겨냈다고 생각하는 암이 그 병기가 높고 진행이 빠른 암이었다면 더욱 신경 써서 면역 관련 지표들을 잘 살피고 표준 치료 최소 2년은 면역 상태의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낮은 포복으로 기회를 노리고 있는 미세암들이 다시 자라나지 않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은 아무리 초기 암이라고 하더라도 암은 역시 암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신현택 원장님과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